사상 초유의 사건이 폭발했습니다. 새벽 조지아, 붉고 푸른 불빛 속 수십 대의 검은 SUV가 한국 기술자 숙소를 포위했습니다. 연방이라 새겨진 방탄조끼가 들이닥치며 그들의 표적은 오직 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 단속이라 했지만 그 날카로운 시선이 노린 것은 차세대 배터리, 세계 패권의 열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기 투입과 수십억 달러 투자를 흔드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워싱턴은 경악했고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균열의 틈새에서 누군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경쟁자, 중국 말입니다. 지금부터 동맹의 오만이 어떻게 초격차 앞에서 무너지고 그 틈을 노린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제 침실 창문을 번쩍이며 가르던 푸른색과 붉은색의 불빛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본 저는 그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춰야 했네요. 수십 대에 달하는 검은색 SUV 차량들이 저희 공장 기술자 숙소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연방 요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방탄조끼를 입은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을 보는 듯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고 신속하더군요. 이것이 혹시 일상적인 훈련 상황은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굳게 닫힌 입술과 단호한 눈빛은 이것이 결코 훈련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강철 소나기처럼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했습니다. 조지아의 평범했던 새벽이 순식간에 악몽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 라인, 관리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그들이 우리의 한국인 기술자 전원을 연행하고 있다고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비자 문제에 대한 단속이라는 어설픈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심장이자 두뇌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는데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넋을 잃은 채 동료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생산 라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거둔 것처럼 섬뜩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크기를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장에 남겨진 우리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질문이 이내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 기술자들만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공장에는 다른 여러 국적의 기술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미국인 직원들조차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해명을 요구하더군요. 그들 중 한 명은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것이 뻔한 핵심 인력들을 체포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얼마 후 한 기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마음속 의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이미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불길한 상상들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TV 속 경제 전문가들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것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노린 계획적인 기술, 탈취 시도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탈취 음모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날아와 박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네요.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도박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연행되던 한국인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공장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등에 칼을 꽂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한국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더군요.
우리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호소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조차 간단히 무시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핵심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관료들의 위험한 발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근거 없는 자신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존심과 단결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오판이었고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그들은 이것을 간단한 힘겨루기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딸은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하나의 해시태그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납치된 기술자들이라는 그 문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동맹국을 향한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고 그 흐름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언론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네요. 인터넷 공간은 억류된 기술자들을 지지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가 이 부당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서울에서 전해진 소식은 모든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짧지만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외교부에는 비상대응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가 이어졌죠.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 기술자들을 즉시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보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이 부당한 인질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단력에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반격 역시 거의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조율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장의 성공과 직결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곧이어 멕시코나 캐나다로 투자처를 옮길 수도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적인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양국의 경제를 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이토록 완벽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실로 위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터져나온 후폭풍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저녁 뉴스에 나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며 격분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던 다른 주지사들까지 워싱턴으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평소 정부에 우호적이던 폭스뉴스마저 한국은 혈맹이라며 이런 식으로 동맹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재앙과도 같은 결정이 불러온 파장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백악관이 스스로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공들여 쌓아 올린 대중국 견제 전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국방부 역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먼저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상식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 비현실적인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어째서 한 사람의 오만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이토록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거대한 배가 암초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자들이 억류되어 있는 시설로부터 믿기 힘든 소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달콤한 제안들로 회유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주권 보장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 전부를 미국으로 초청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단결을 깨뜨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자극하여 한 명씩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시도였습니다. 존중을 통해 얻지 못한 충성심을 돈으로 사려는 우리 정부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이죠. 이 자멸적인 재앙 속에서 어떻게든 작은 이득이라도 챙겨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땅에 고립되어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한 그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 정부의 비열한 계략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기술자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개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단호한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감동과 경외의 시선으로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존경심은 이미 충분히 높았지만 이제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경지에 이른 듯했습니다. 그들은 졸로 취급당했지만 왕의 위엄으로 응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 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며 조롱 섞인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비웃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가 적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한국 기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진짜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을 뒤엎어버렸고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위험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일부였음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국을 향한 충성심은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부당한 개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의 냉혹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났을 때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투자의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한때 지역 경제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우리 공장은 이제 정부의 오만함을 기리는 텅 빈 기념비처럼 을씨년스럽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벽을 채우는 침묵은 우리의 실패가 얼마나 완전한 것이었는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동료이자 직원이었던 미국인 노동자들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어리석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내린 평가는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배신하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 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칙과 자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존심을 지켜낸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거인 골리앗의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행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제 조국에 대해 이토록 깊은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의 도덕적 권위까지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기술 시장의 판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늘려나가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는 용어가 모든 산업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발 앞선 것이 아니라 한 세대는 앞서 있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러한 경이적인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정신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제하기 힘든 특유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천재적인 개인의 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헌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 역시 동료였던 한국 기술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었죠. 끊임없이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집념은 언제나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장기적 국가 전략과 국민적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논조 역시 깊은 반성을 담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신문들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사설을 실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는 더 이상 세계를 이끌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재앙적인 실패였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세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던 우리에게는 참으로 굴욕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떤 과시적인 반응도 없이 그저 묵묵히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승자였기에 굳이 승리를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맹이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의 모든 강대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으며 그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 바로 존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진 뉴스 영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영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을 담고 있었죠. 기술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들과 재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안도감과 벅찬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돈보다 조국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며 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칭송했습니다. 회사들은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성대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텅 빈 공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귀환을 국가적인 축제처럼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저는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대해 새로운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승리를 넘어 국가적인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거대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국민과 국가의 존엄을 지켜낸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뜨거운 공동체 의식과 나라 사랑에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 한 유력 경제지의 헤드라인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제 기술 동맹에 있어서 미국이 의외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국의 기술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혹독한 현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우리가 만든 이 균열을 파고들 기회만을 노리고 있겠지만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은 그들 역시 쉽게 넘볼 수 없는 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의 패권을 쥔 진정한 강자입니다. 수백 명 기술자들의 고결한 선택은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은 결코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 위에 함께 걸어야 할 21세기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위대한 대한민국, 그 이름 앞에서 세계는 경외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